나홀랩 최종 보스 파멸의 군주와의 승부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파멸의 군주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성진우. 그러자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게이트가 열리게 되며 지배자들의 군단이 지구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배자들이 힘을 빌려준 헌터들, 즉 지배자들의 그릇을 통해 파멸의 군주와의 승부 전부터 군단들이 지구에 넘어올 수 있도록 게이트를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멸의 군주는 군단들에게 창에 찔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가장 찬란한 광희의 파편, 즉 지배자들의 리더는 성진우 덕분에 자신들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성진우는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윤회의 잔을 사용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윤회의 잔을 사용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지만 이러한 신의 도구를 이용해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이들의 적인 군주 같은 상위 존재들의 의식은 그대로 남아 기억을 되돌릴 수 없어 죽었던 군주들이 기억을 가진 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사실 성진우의 부탁은 가장 찬란한 광희의 파편에게도 쉬운 부탁은 아니었는데요. 지배자들은 윤회의 잔을 거듭 사용했지만 이 이상의 결과를 얻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성진우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싸움으로 잃은 사람들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배자는 성진우를 믿고 윤회의 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잠시 후 주인공의 동생이 성진우를 부르며 나타났는데요. 거실로 나가보자 그곳엔 어린 동생과 건강한 어머니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아버지가 이곳에 남아있었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제 자신의 손으로 다가올 미래를 다시 쓰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조금은 이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기로 합니다. 지금도 저 하늘 너머에서 이 땅을 노리는 군주들이 거대한 게이트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잠깐의 여유와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성진우는 자신의 책상에 할 일을 마치고 나면 돌아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떠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어느 한 차원의 틈, 끝없는 어둠만이 존재하는 이 허무한 세계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적적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성진우는 차원의 틈 안에서 군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렇게 차원의 틈새에 온 지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과 이곳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 바깥 세상은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한편 2년이 흘러있을 현계에서는 어떤 점술가의 한마디에 미국 전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머지않아 죽음의 신이 이 땅 위에 내려선다는 이 예언은 평소라면 관심도 받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한 이가 노마 셸너 부인이라는 것이 커다란 문제였죠. 2년 전 갑자기 영안에 눈을 떴다는 셸너 부인은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가 세계 종말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으니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서울시 상공을 뒤덮을 정도로 거대한 검은 구멍이 생겨났고 셸너 부인의 예언은 전세계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차원의 틈새에서는 드디어 길고 지루하고 험난했던 싸움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남은 적은 파멸의 군주인 용재와 그의 직속 병사인 파멸의 군단뿐이었습니다. 한편 이곳은 용재가 머무르는 곳, 이곳에 성진우가 나타나며 둘의 승부와 파멸의 군단 그리고 그림자 군단과의 전쟁이 시작되며 승리는 당연히 성진우와 그의 그림자 군단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현계에서는 차원의 틈으로 향하는 검은 구멍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차원의 틈새에서 모든 군주들을 처치하고 현계에 돌아온 성진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맞이한 한 남자, 지배자들의 전원을 전하는 목적으로 지배자들의 사자를 보낸 것이었는데요. 사자를 통해 성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지만 지배자들은 그림자 군주의 힘이 너무 강력해져서 이를 봉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는 지배자들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고 엄청난 살기를 내뿜자 고개를 숙이는 지배자들의 사자였습니다. 그림자 군주가 된 주인공은 군주들의 침략을 막아냄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목적을 달성했지만 쓰임을 다한 거대한 힘은 수명이 다한 핵 연료처럼 처칠 곤란한 애물단지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허무한 감정이 올라오는 가운데 지나가던 차이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진우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성진우와 차이인은 윤회의 잔으로 시간을 되돌리기 전 서로 썸을 타고 있었던 관계였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한 성진우, 학교 측에서는 중1 때 2년 동안이나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던 일명 가출 소년인 성진우를 양아치 취급하였고 학교에서 독사로 악명 높은 교사가 성진우를 삼교육해줄 생각이었죠. 장갑을 끼고 있는 성진우에게 복장 불량이라며 괜히 시비를 걸어보지만 성진우의 눈을 통해 그림자 군주의 세계를 봐버리며 꼬리를 내려버리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진우에 대한 간섭은 학급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장갑을 끼고 있다며 양아치들이 달려들었지만
사실 성진우가 장갑을 끼고 있었던 진짜 이유는 용제 안타리스에게 당한 상처 때문이었고 이것만은 치유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소름 끼치는 화상 상처를 보자 양아치들은 기겁했고 자리를 뜨게 되지만 이들을 곧바로 참교육하는 성진우였죠. 그렇게 성진우는 친구와 함께 육상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회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차혜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차혜인은 아직 중등부 소속이지만 분명 지역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일 테고 상급 헌터가 되어 꿈을 접기 전까지는 훌륭한 육상 선수였으니 중고등부 선수들이 모이는 대회라면 자연스럽게 차혜인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육상부에 신청한 신입이 대회를 나가겠다는 성진우의 말에 내키지 않았던 선배들이었고 지역 대회에서 3위나 있던 육상부 단원과의 승부로 육상부 가입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게 승자는 압도적인 차이로 성진우의 승리로 끝이 나며 그로 인해 성진우를 괴롭히는 양아치들은 육상부 선배들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진우가 있는 학교에 찾아온 전 헌터 협회장이자 현재는 4년차 강력계 형사인 우진철, 인근에서 발생하는 괴이한 현상과 일명 독사라고 불리우는 선생님이 마주한 특이한 현상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고자 성진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성진우에게서 그림자 군단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성진우의 정체를 조사하고자 학교까지 찾아온 것이었고 그렇게 성진우에게 그림자 군단의 베르 그림을 보여주게 되지만 모른 채 하는 성진우였죠. 그렇게 기념으로 베르의 그림을 받게 되며 우진철은 자리를 뜨게 되지만 학교 수업이 모두 마치고 정문으로 내려가자 우진철이 아직도 성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베르의 그림을 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성진우와 손이 닿게 되며 윤회의 잔을 사용했던 전의 기억들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우진철과 성진우는 과거 회상을 하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현세에서는 갑자기 하늘이 부서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각 성진우는 지배자들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물어봤죠. 사실 얼마 전 지배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인 적이 있는 이방인들의 짓이라고 합니다. 지배자들의 군대에 쫓겨난 뒤 지구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이방인들. 지구로 향하는 이유는 그들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의 암석을 먹고 사는 거인 종족으로 거신족이라고 불리는 악질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배자들의 세계를 노려야 했던 적들이 강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그림자 군주의 흔적을 쫓아온 것이었죠. 이를 눈치챈 지배자들도 이미 지배자들의 군대를 지구로 출발시켰다고 하지만 지배자들과 지구의 세계를 잇는 게이트를 뚫는다고 해도 최소한 몇 년이 걸릴 거고 그때쯤이면 모든 것이 끝난 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진우가 나서기로 합니다. 인근 지역을 봉쇄시킨 미국 정부는 온갖 전문가를 닥치는 대로 불러 모았으나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진우는 탱크와 전투병을 포함한 싸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더니 전투 모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거신족들이 게이트에서 등장하였고 겨우 한 명의 헌터가 자신을 막고 있다며 코 웃음이나 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자신의 그림자 군주를 소환해내는 성진우였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자신을 거신족 최고의 전사라고 부르는 마수와 1대1 승부를 벌이게 되며 거신족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며칠 후 이곳은 전국 육상대회 예선전이 있는 곳. 성진우는 역시 학교 에이스로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곳에서 몸을 풀고 있던 김철, 전직 헌터로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성진우의 그림자인 아이언이 된 인물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김철은 경쟁자인 성진우를 견제하고자 따로 불러내며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림자 군단의 반응은 뜨거워졌죠. 그렇게 성진우의 멱살을 잡자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더니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김철은 그림자 병사가 아닌 인간 김철로 살아가는 중이었기에 자신과의 인연이 길어질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 성진우.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자신에 대한 애정과 기억을 왜곡시켜버리는 성진우였습니다. 중등부의 예선전이 시작되었고 차혜인이 1등으로 예선전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다음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나타난 성진우, 부상당한 부위에 손을 대며 치유를 해주게 되는데요. 차혜인은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보지만 성진우는 자신과 달려서 한 번이라도 이기면 대답해주겠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험생의 신분으로 수능까지 마치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옷까지 갈아입으며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차혜인. 이전에 차혜인과 약속했던 달리기 내기를 하기로 합니다. 차혜인이 성진우에게 궁금한 것은 살면서 처음 만난 성진우가 너무 익숙했기에 대회에서 말고 서로가 또 언제 만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진우에게 목도리를 감싸더니 내가 좋으면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는 명대사를 남기고 차혜인 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기의 승자는 차혜인. 그림자 전원 눈을 감게 하더니 서로는 입을 맞추게 됩니다. 한편 이곳은 안식의 세계.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1000만에 가까운 병사들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고 있었는데요. 벨리온의 군사훈련 지역부터 개미집, 마법훈련 지역,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병사들과 수련을 하는 병사들, 없던 개성이 생겨나며 각양각색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사들은 이곳에서도 자신의 주군이 차예인과의 만남을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한편 이곳에 있는 기사단장 핏빛의 이그리트, 과거로 돌아가 성진우를 처음 만난 곳은 성진우에 의해 만들어진 던전. 이때 사실은 이그리트의 진짜 임무는 던전에 들어온 성진우를 시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준 자가 바로 전대 그림자 군주인 아스본. 아스본은 성진우가 자신의 그릇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기에 이그리트를 이곳에 보낸 것이었는데요. 던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왕자에 앉으며 성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험할 성진우에겐 그림자 군주인 아스본 군주의 의식이 깃들어 있어 주군 앞에서 왕자의 앉은 모습을 보이는 건 무례하다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기둥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그리트는 이 싸움을 소홀히 여길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성진우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손으로 죽일 작정이었죠. 그렇게 이그리트는 과거의 성진우에게 실망을 하며 전투를 이어갔고 끝내 승부를 내려고 하자 절박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던 성진우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진우에게 패배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이그리트는 성진우와 함께 많은 싸움을 하며 헤쳐나갔으며 성진우에 대한 충성심이 깊어질수록 이전 주인에 대한 그리움이 옅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주군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엔 성진우의 아빠 성일환에 대한 스토리를 이어나가자면 게이트에 들어가서 던전 보스를 잡고 1시간 안에 게이트를 탈출했어야 했지만 탈출에 실패하며 꼼짝없이 차원의 틈새에 갇힌 성일환. 그런 성일환에게 지배자들이 접촉하여 자신들의 힘을 맡기고서는 군주들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장 찬란한 광희의 파편이 성일환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자 군주를 보호하라는 지시였죠. 계약이 바뀐 덕분에 군주들의 공격을 막아서며 성진우의 몸을 온전히 지키는 데 성공했었지만 군주 다수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영체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신체가 단계적으로 사라져갔고 이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최대한으로 성진우에게 전해준 뒤 재가 되어 사망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가 윤회의 잔을 사용하자 성일환도 광희의 파편 중 한 명이었던 것만큼 기억이 모두 남겨진 채 과거로 돌아올 수 있었고 자신의 아들 성진우에겐 기억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일환은 지배자들의 사자를 만나 자신도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로 남고 싶다며 가지고 있던 기억을 모두 지워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돌아와 성진우가 향한 곳은 고건희 회장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건희는 경호원들이 병실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병 하나를 남기고 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진우는 지금은 사라진 시간대 속에서 고건희와 성진우가 괴물들에 맞서 싸웠으며 성진우는 그때의 보답으로 어떤 병이든 치유해준다는 엘릭서를 두고 간 것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잊은 채 속는 셈 치고 엘릭서를 마시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고건희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성진우. 그리고 성진우를 맞이한 건 성진우의 아내 차예인과 그의 아들 성수호였습니다. 그렇게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고건희 회장이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성진우. 성진우가 고건희에게 엘릭서를 주고 간 이후로 고건희는 성진우를 오랫동안 찾아 헤맸다는데요. 그리고 고건희는 성진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성진우가 고건희에게 함께 싸웠던 세계를 보여달라며 사라진 기억을 되찾고 싶다고 하죠. 성진우가 고건희 회장의 손목을 잡자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나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동시에 고건희 회장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번엔 베르와 성진우의 아들 성수호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자면 먼저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베르.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만난 게 성진우가 처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베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성진우의 아들 성수호. 그리고 수호는 사람보다 더 큰 개미가 걷고 날 수 있으며 말까지 하는 베르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이에 감동한 베르는 차원의 틈새로 돌아가 성진우의 안식처에 자신의 군주의 32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짓고 있었던 것을 계획 변경하며 악마성 일꾼들을 가세하여 수호가 함께하는 주군상을 완성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원의 틈새까지 오게 된 수호가 이를 반겨주었죠. 그렇게 몇 년 후 수호의 선생님이 차예인을 유치원으로 부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호가 그린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를 그려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두 다리로 서 있는 개미와 벨리온에 이어 어금니까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수호를 무서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호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아이들의 안색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감각이 순수하여 군주의 힘을 느껴버린 것이라 생각한 성진우였죠. 이를 통해 뜻하지 않게 그림자 군주의 힘을 수호가 물려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진우는 수호의 정상적인 삶을 위하여, 그리고 적어도 수호가 자신의 힘을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힘을 억제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성진우였는데요. 이후에 수호의 힘과 그림자 병사들에 대한 기억을 봉인하였고, 수호가 그린 베르 그림을 보며 감격을 한 베르는 수호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성수호, 무언가 공허한 느낌을 받고 있던 그 순간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수호 앞에 나타난 의문의 게이트. 그곳에 들어가자 퇴로는 차단됐고 앞으로 가는 것 외엔 길이 없었죠. 이곳에서 수많은 무기들을 소지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무기를 고르게 되는데요. 칼은 진부하다며 수호가 고른 무기는 바로 건틀릿. 석상들을 사이로 지나가는 수호 뒤에 가만히 있던 기사 석상들이 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공격을 막아내더니 단숨에 석상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모든 석상들이 깨어나게 되며 수호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둘 석상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수호에게 레벨이 올랐다는 시스템 알림이 뜨게 되며 단숨에 19레벨까지 올리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주한 건 바로 성진우의 그림자 이그리트였습니다. 이그리트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은 사라졌기에 알아볼 수 없었고 당장 승부에만 매진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일격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눈을 뜬 곳은 처음 시작했던 장소였고 레벨이 올랐으니 무기를 바꾸고 더 신중히 공략해보려 하지만 또다시 실패해버리는 수호였죠. 그렇게 수호는 좀 더 레벨을 올려 보스를 공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무한 리젠이 되는 기사 석상들을 이용하려는 것이었고 특정 레벨에 달성하자 시스템은 성수호에게 전직 퀘스트를 안내해주는데요. 과거 성진우가 진행했던 때와 같은 전직 퀘스트 내용이었습니다. 각종 기사 석상들이 몰려 나오는 게이트 앞에서 버텨낸 시간만큼 상위 클래스 전직에 필요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각종 무기들을 사용해보며 기사들을 상대했지만 하나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최종적으로는 건틀릿을 다시 주무기로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시스템이 안내한 수호의 직업은 무투가, 거기에 각종 가산점이 부여되더니 무투가에서 소울 스트라이커로 전직할 수 있었는데요. 70레벨이 된 성수호는 이그리트를 또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치열한 전투가 치러졌고 결과는 소군주인 성수호의 승리, 신적 존재와 한몸이 된 성진우, 그리고 잊혀진 역사 속에 S급 각성자인 차예인 사이에서 타고난 마력과 재능을 지닌 채로 태어난 수호를 인정하게 된 이그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타난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악마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10층부터 20층 그리고 30층에 이어 50층에 있는 보스까지 쉽게 제압하며 100층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악마 서열 1위인 라디르 가문의 장녀 에시리를 마주합니다. 소군주인 수호를 맞이하며 연회를 열고자 했지만 수호는 곧장 다음 게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개미 마수들이 득실되는 곳이었고 보스방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베르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의 기억을 잃은 수호는 곧장 베르를 상대하였지만 소군주 성수호를 보곤 울면서 수호를 상대했는데요. 수호가 약점을 보일 때마다 베르는 공격을 멈추었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베르마저 처리하고 레벨 99가 되어 다음 게이트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번엔 수많은 그림자 병사들과 벨리온에 이어 어금니가 가세하여 수호를 상대했지만 미친 재능의 수호를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싸움을 거치면서 능숙하게 힘을 다룰 수 있게 된 성수호, 그리고 수호의 싸움을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수호의 아빠 그림자 군주의 성진우. 수호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빠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지만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최종 보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지만 그림자 군주의 힘 앞에서 벽을 느껴버린 수호였고 적이었지만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한 수호였습니다. 그렇게 일격을 가해보지만 이를 피하는 성진우였고 갑자기 게임은 즐거웠냐며 수호의 머리를 쓰담는 성진우였죠. 아빠라는 것을 직감하였지만 아직 멀었다며 바로 게이트로 밀어버리는 성진우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곳은 학교였는데요. 자신이 이때까지 꿈을 꿨다고 생각한 수호였고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성진우와 그의 그림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 계산 없이 무턱대고 덤벼드는 수호의 행동을 보고 수호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힘을 돌려주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 성진우였습니다.
이후에 성진우는 차예인과 16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며 성진우는 지구로 침략해오는 이탈림을 막기 위해 홀로 우주를 떠나게 되며 웹툰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홀레 외전의 스토리를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연재 중인 나홀레 라그나로크, 나홀레의 스피노프 작품인데요. 그림자 군주 성진우가 아닌 소군주 수호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니 꼭 라그나로크 편을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라그나로크 몰아보기를 담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냥 재미로 웹툰을 보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의 구조, 연출, 작화 하나하나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매력을 함께 나누는 게 제 삶의 일부가 됐죠. 여러분이 이 컨텐츠로 새로운 웹툰의 재미를 발견하고 또 다른 시선으로 즐기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제게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도 함께 이야기합시다.